뭐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CCTV 강제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동안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지자체장이나 또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단체, 직종에 대해서 그런 공간에다 CCTV를 먼저 설치해야죠. 의사들보다 네네. 먼저. 의사들은 그렇죠. 환자 진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아니 공간에 전부 휴게실이나 공간에 전부 다 설치해야죠. 저기 음. 공적 그 사무실에. 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관련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편 보지 않으신 분은 여기 상단에 1편 자막이 뜰 건데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편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인 이태현 대한정형외과 의사 회장과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좀 다른 과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똑같이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술실 CCTV가 전 세계에서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수술실에 CCTV 강제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에서 수술방에 그 CCTV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것은 이건 약간의 포퓰리즘적이고, 그리고 음. 사실은 뭐 대리 수술이나 이런 저 어떤 그 의사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찾아내고 또 그걸 처벌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CCTV 때문에 발견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충분히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거든요. 그걸 설치 의무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상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일탈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그 명분으로 세워서 CCTV 설치가 상당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될 겁니다. 그 설치한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엄청나게 낭비가 될 건데 꼭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정말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 우리나라 진료 그 인프라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또 그렇죠. 외과계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수술을 하면서 그런 만약에 CCTV를 감시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음. 의사는 전쟁 중에도 수술을 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게 의사거든요. 그래서 CCTV 때문에 뭐 의사가 행위를 하는데 뭐 지장을 받거나 의료 행위를 안 하거나 뭐 수술을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험한 수술을 했을 때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책임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 의사들의 구속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의료로 인해서 구속이 된다는 것은 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가 나쁘다 그래서 의사를 자꾸 구속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렇죠. 출혈이 심했을 때 뭐 발견을 못했네 어쩌네 하면서 아. 의사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 의사가 다시는 그 산모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위험한 수술을 이제 수술실 CCTV에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기피하려고 들겠죠. 아예 위험한 그렇죠. 수술 안 하려고 그러고. 넘어지려고도 하려고 네네.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외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없어집니다, 이제. 다 전공의들이, 기피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고 감시를 하겠다 그러고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음. 의과대학생들이 나는 정말 그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건지 네. 역으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또는 아니면 내가 의사하면서 CCTV로 감시까지 받으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하는 회의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에 유일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법안이다. 충분히 현행법으로 일탈하는 의사들을 처벌 가능하다.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외과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CCTV로 감시당하며 수술을 하려고 한다면 위험한 수술 같은 경우는 기피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외과를 기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CCTV 설치 의무화가 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로 대리수술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리 수술이나 물론 대리 수술은 아주 이제 부당한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그렇죠. 중요한 수술을 대리 수술을 한다는 것은 네. 그것은 CCTV로 발견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한다. 이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수술을 하면 마스크 쓰고 술복 입고 다 가려져 있거든요. 누군지 네.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대리 수술을 발견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겠다? 그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아니 네. 그것은 의료계와 같이 일단 UAE의 불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대리 수술에 대한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안 된다라고 정확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리 수술은 앞으로 처벌을 강화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아니면 의사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법 규정을 정확히 적용시키겠다 그랬으면 대리 수술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유야무야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CCTV 설치했다고 그게 대리 수술을 그동안에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발견돼서 이제부터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CCTV가 그 영향이 있겠습니까? 수술실 CCTV로 대리 수술을 잡는 건 어렵다. 대리 수술에 대한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처벌하면 된다. 법으로 정확히 처벌 강화를 만들면 대리 수술은 없어진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들어보시죠. 우리가 의료 사고에 대해서 증거 자료로 하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좋은 자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법적인 다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증거 자료라는 게 의사가 수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료 행위 때문에 나쁜 결과로 구속을 시키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나쁜 결과 때문에 구속시키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것보다 앞으로 이제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 환자가 수술해서 잘못된 상황을 CCTV로 해서 의사를 처벌할 수 있고 의사의 잘못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수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그걸 CCTV로 다 일일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차트 기록을 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일탈 경우를 가지고 뭐 전체로 일반화에 오류를 하면 안 되죠. 일반화를 하면 안 되죠. 네. 일탈을 하는 경우에는 뭐 요즘 방송에도 가끔 이제 수술 CCTV 때문에 나오는 게 의사들이 수술방에서 뭐 잘못을 했다,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성범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수술실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범죄자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생길 수가 있지만 그건 강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고요. CCTV로 그걸 발견한다고 발견할 수 있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일탈을 위해서 모든 병원에 CCTV 설치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환자가 수술로 인해 잘못된 사항을 CCTV로 인해 의사의 잘못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수술 과정은 복잡하기에 수술실 CCTV 하나로 잡을 수 없다. 한마디로 법을 규정을 강화해서 처벌하면 의료계 일탈 행위는 당연히 줄어들 거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논외로 물어본 게 있는데 수술실 CCTV로 인한 영상 유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산부인과 수술할 때면 수술 침대에 환자가 누워요. 그러면 네. 전신을 다 노출 상태에서 소독을 하고 수술포를 덮게 돼요. 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만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같은 수술도 그 수술 특성상의 그 부위가 그렇죠. 소독이나 수술 과정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CCTV로 촬영하는 경우는 영상 자료가 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그 CCTV 관리할 책임은 있겠지만 기계를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전문가가 아니면 기술자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와서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라는 것은 녹화가 된 순간부터 이미 노출될 거라는 유출될 거라는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성을 각오하고 네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환자의 인권 보호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범죄를 자초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실 CCTV는 환자나 의사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유출과 관련해서 김동석 회장은 유출의 위험성을 각오하고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환자나 의사 그리고 간호사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석 회장은 수술실 CCTV에 대해 향후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꼭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나중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CCTV도 나중에 10년이고 20년 뒤에 반드시 분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제화 된다면.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거나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CCTV 설치 법안은 국가적인 사회적인 낭비만 엄청나게 만든 것이고요. 사실 실제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건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동석 대한개연의협의회장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집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은 있지만 다 내보낼 수 있는 시간상 여유가 없기에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보내드린 점 이해 바랍니다. 이번 콘텐츠는 앞서 1편과 같이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왜 CCTV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됐으면 하는 이유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세요.